자, 설명에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영상을 좀 보셨죠? 영상을 좀 보셨는데요.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단어가 하나 나왔어요. 그죠? 어머님들, 그죠? 우리 아이들부터 적용되는 고교 학점제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지금 대입 개편안 안에서는 고교 학점제에 대한 내용은 많이 나오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또 이제 그 부분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그거 또 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제목부터 보시면은요. 2028년도 대입 개편안 집중 분석이라고 지금 돼 있고 밑에 이제 보면은 소제목이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수능과 내신이 바뀐다라고 제가 제목을 해놨어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아마 대부분 현재 이제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학부모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중3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자, 중1, 2 학부모님이시고요. 중1, 2들은 지금 수능과 내신이 많이 변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 저는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내신은 어떻게 개편되는지. 자, 두 번째는 수능은 어떻게 또 개편되는지. 마지막으로는 우리 대입 개편안에 따라서 우리는 또 어떻게 학습 전략을, 우리 이제 전략을 꾸려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오늘 준비했으니까 잘 들으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자, 여기 보시면 화면에 우리 교육부 장관님이 이렇게 살짝 보이십니다. 자, 보이시죠? 잘 안 보이시나요? 여기 있습니다. 네. 일단 직접적으로 교육부 장관님이 아마 10월 11일인가요? 그때 나와서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목을 2028년도 대입 개편안 시안이다라고 이렇게 제목을 해서 자, 발표를 했습니다. 왜냐면 또 제목은 분석을 해야 되니까, 그죠? 뭐, 또 선생이다 보니까 이 제목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 분석 한번 해볼게요. 자, 2028년도라는 건 뭐냐면은 2028년도 수능을 치르는 아이들이 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2028년도 대학을 들어가는 아이들이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2028년도 대학을 들어가는 아이들이 바로 누구냐? 2025년도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아이들. 그럼 이제 따져봐야겠죠? 2025년도에 고등학교 1학년 되는 아이들은 누구냐? 현재 중2입니다. 자, 중2들이 2027년도에 고3이 되죠? 그럼 2027년도 수능이 아니라 걔네들이 대학을 들어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2028년도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게. 헷갈리니까. 그래서 2028, 이게 바로 뭐냐면은 현재 중2 아이들이 대학을 들어갈 때, 그러니까 수능을 볼 때. 자, 연도입니다. 그 학년입니다. 그래서 2028년도, 자, 수능을 실시하는 학생들, 현 중2부터, 그럼 이제 중1도 해당되겠죠? 2029년도에 보니까. 아마 초6까지 되지 않겠어요? 제가 봤을 땐 초5까지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보통 한 5개년까지 되는데 요번에 아주 신기하게도 좀 짧게 교육과정이 개편이 되는 겁니다. 자, 어떻든 2028년도 수능을 실시하는 학생들의 교육과정이 바뀌고요. 내신이 바뀌고요. 수능이 바뀌는데 누가 제안을 한 거냐면은 교육부에서 이번에 제안을 한 겁니다. 원래는 좀 빨리 나왔어야 돼요. 근데 미뤄서 드디어 10월달 초에 나온 거죠. 교육부에서 나온 건 확정안이 아니에요. 일단 우선 이제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확정된 건 아닙니다. 확정은 올해 말에 교육부 장관님이 나오셔서 직접 얘기하셨어요. 올해 말에 결정하겠다. 하지만 올해 말에 결정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내년 초까지는 반드시 결정을 해야 돼요. 그게 있어요. 3년 예고제, 5년 예고제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초까지는 무조건 결정이 되겠지만 자, 이거는 교육부에서 제안한 개편안이다. 그러면 이 개편안은 어떻게 되는 거냐? 국가교육위원회 쪽으로 넘어가요. 그럼 국가교육위원회라는 곳에서 이걸 이제 막 검토를 할 거예요. 검토를 해서 이제 공청회를 통해서 부모님들 막 이제 모시고 선생님들 모시고 전문가들 모셔서 이거 괜찮아. 그러면 이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교육부에서 제안한 거니까 아마 큰 틀은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리를 지금 마련한 겁니다. 일단 자, 제목 알았고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인지 크게 교육과정 바뀌고 자, 내신 바뀌고 수능이 바뀐다라는 걸 일단 첫 번째 알고 그러면 이제 핵심적으로 자, 뭐가 바뀌는지를 제가 첫 번째 이제
페이지에 넣어놨어요. 일단 첫 번째는요. 이건 이제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내신이 5등급제로 바뀐대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자, 우리 지금 현재는 몇 등급이고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서 현재처럼 공부하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자, 현행하고 개편안하고 비교를 좀 많이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비교를 통해서 지금처럼 해도 괜찮을 것 같은 건 그대로 하면 되고요. 아니면 좀 변화를 줘야 되는 것들은 변화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자, 현재는요. 내신이 몇 등급이죠? 9등급입니다. 이건 꽤 오랫동안 9등급이 진행됐어요. 자, 우리 1등급은 몇 %일까요? 4%입니다. 현재는 200명을 기준으로 1등급이 8명이에요. 8명. 그런데 내신 5등급이 되면 우리가 예상이 되죠. 9등급으로 자잘히 나눴던 아이들을 5등급으로 나누다 보니까 이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비율이 넓어질 거예요. 그래서 내신 1등급이 10%로 증가한대요. 그럼 몇 명이 되냐? 자, 200명이면 20명이 1등급이 되는 거죠. 자, 일단 첫 번째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 우리 중상위권 아이들, 상위권 말고요. 중상위권 아이들은 뭐 지금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현행처럼 등급이 1등급 4%, 2등급이 11%거든요. 약 10%죠. 지금 현재 2등급인 아이들이 앞으로 몇 등급이 되죠? 1등급이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은 거죠. 그죠? 자, 일단 걔네들은 굉장히 혜택을 좀 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우선 내신 5등급이, 자, 5등급제로 진행된다. 그런데 상대평가이면서 절대평가로 진행된다. 애매하네요, 뭐가. 그죠? 이거 뒤에 제가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수능이 바뀐대요. 지금까지 그럼 수능은 어떤 수능이냐면은 선택형 수능입니다. 선택형 수능이라는 건 뭐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공통 과목은 있어요. 공통적으로 공부를 해서 봐야 되는 내용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본인에 좀 맞는 과목, 뭐 둘 중에 하나, 셋 중에 하나 선택해서 그거를 보게 했던 게 지금까지의 수능이었어요. 문이과는 통합이었지만 선택은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자, 그게 조금 문제가 있죠. 조금 이제 뒷페이지에 제가 설명을 해 드릴 텐데 어떻든 자, 요게 조금 문제가 있어서 자, 우리 교육부에서는 이번에 통합수능으로 과감히 바꿨습니다. 이 통합수능이라는 건 뭐냐면은 국어나 자, 영어나 수학이나 과학이나 사회나 모두 다 문과나 이과나 똑같은 문제로 시험을 본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문제로 시험을 보는 자, 통합수능으로 된다라고 자, 발표가 됐고요. 자, 마지막은 이제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는 자, 간단하게 얘기했죠. 우리 고교 학점제는 어떤 건지는 아실 거예요. 자, 이제 또 자, 현재는 어떻게 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현재는 시간표가 짜여져 있습니다. 밤마다 그래서 그 시간표들이 어떨까요? 다 똑같아요, 아이들이. 그죠? 그래서 1교시 끝나면 2교시 그 교실에서 그냥 자, 선생님이 들어와서 수업을 받는데 우리 아이들 중학교 2학년,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은요.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본인의 진로와 적성에 맞춰서 과목을 선택을 해요. 수강 신청을 하는 거죠. 수강 신청을 해서 자, 이제 시간표가 개개인별로 짜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표에 맞춰서 본인이 강의실을 이동해야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친구 따라 강남 갈 수는 없겠죠. 내 진로랑 친구 진로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친구랑 시간표가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 그게 이제 고교 학점제예요. 그래서 크게 내신 바뀌고요. 그 다음에 수능 바뀌고요. 거기에 교육과정, 교육 패러다임까지 크게 세 가지가 우리 아이들은 바뀝니다. 지금 그래서 엄청난 장점이 있죠. 제가 장점을 우선 말씀드리면 뭐 중3 부모님도 계실까요? 중3하고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내신도 달라지죠? 뭐 내신이야 뭐 9등급을 5등급으로 바꾸면 되니까. 근데 수능이 지금까지 자기들이 준비했던 거랑 완전 달라져요. 그리고 이 체계가 달라져요. 그래서 아이들이 중3 아이들이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재수할 수 없다. 지금 현재 더 문제는 중1보다 중3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장점을 얘기하자면 이런 자, 우리 개편안으로 인해서 중1 애들 특히 2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재수생이 좀 줄어들 수 있구나. 경쟁자가 좀 줄어든다. 라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일단 개편의 핵심은 이거고요. 요까지는요. 뉴스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이 페이지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일체 나오지 않는 걸 얘기해 드려야죠. 그래서 그거 이제 조금은 분석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자, 내신 개편안을 보시면은요, 저는 이제 과목에 따라 좀 나눠봤어요. 자, 오른쪽 회색깔이 지금 현행이고요. 자, 현재 지금 이제 중학교 3학년까지 적용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노란색, 눈에 좀 잘 띄게 해놓은 게 개편안입니다. 현재 우리 아이들에 해당되는 건데, 차이가 있죠. 우리 지금 일단 공통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이라는 이 교과목은 기존에는 9등급이었던 놈이 자, 5등급으로 바뀌네요. 그러니, 자, 아까 얘기했던 숫자 기억나시죠? 1등급 4%가 1등급 10%로 바뀌니, 자, 누가 좋다? 중상위권 애들한테는 너무나 좋다. 하지만, 상위권 애들은 짜증이 난다. 왜? 쟤 나랑 비교했을 때 나는 1등급이었고 쟤는 2등급이었는데, 얘가 1등급이 돼. 라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이 되면서,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게 있는데, 진로 선택 과목은 현행이 조금 더 여유가 있었어요. 3등급, A, B, C. A 기준 80점 이상. 자, B 60점. C는 60점 미만. 그러니까 여유가 있죠. 그리고 절대평가. 절대평가는 뭐냐면은 80점만 넣으면 다 A. 뭐 예를 들어 200명이 자, 이 진로 선택 과목 똑같이 선택해서 시험 봤는데 전부 다 81점 다 넣었어. 그럼 다 A. 절대평가는 숫자 상관없거든요. 근데 이게 뭐로 바뀐다? 다 5등급으로 바뀐다. 이게 이제 조금 문제예요, 지금. 원래 진로 선택 과목은 3등급 절대평가였던 게 지금 모든 과목이 몇 등급? 이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모든 과목이 5등급. 그럼 이제 부모님들 궁금하시죠? 이건 뭐고 이건 뭐야? 자, 제가 우리 첨부자료 하나 한 페이지짜리 넣어놓은 게 있습니다. 첨부자료는 L자 파일, 투명 파일에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뒤져보시면 한 3개가 있고요. 자, 일단 앞뒤로 지금, 자, 우리 교육부에서 나온 자료 중에서 우리, 자, 이런 자료가 있을 겁니다. 자, 요 자료 지금 보이시죠? 그죠? 자, 요 자료요. 그죠? 요 자료 이렇게 보시면은요, 아주 자세히 다 과목도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이제 과목까지 다 나온 거예요. 이쪽에 보시면 여기가 지금 뭐라고 써있죠? 공통과목이라고 돼 있고, 딱 보기 앞에 다 공통이라고 써있죠? 공통이니까 뭐예요? 공통으로 다 듣는 과목이에요. 주로 언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누구나 다 들어야 되는 과목. 그죠? 그거는 몇 등급이 된다? 내신 5등급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에 보면은 선택 과목이라고 돼 있습니다. 선택 과목은요,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이렇게 돼 있죠? 자, 저는 진로 선택과 융합 선택을 진로 선택 쪽에 넣은 거예요, 같이. 자, 일반 선택은 지금 이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파란색은 뭘 뜻하는 거냐? 수능 과목입니다. 이게 이제 파란색을 한번 눈여겨보세요. 제가 조금 줄여볼게요. 파란색이 다 어디에 모여있죠? 일반 선택에 다 모였는데 어떤 과목, 한 과목만 공통 과목이 있네요. 그죠? 과학하고 사회는 자, 우리 공통 과목에 있습니다. 그거 빼고는 다 일반 선택이 있고요. 자, 이거는 몇 학년 과정 때 주로 듣는 과정이냐? 고등학교 2학년 과정 때 듣는 건데 우리 이제 대학 입장에서 볼 때 필수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문과나 이과나 거의 다 듣는 과목. 그러니 이런 것들은 다 현행은 내신 9등급이었는데 개편안에서는 이거를 5등급으로 바꾼다. 제가 오늘 5등급 얘기 엄청 많이 할 겁니다. 자, 아마 이제 5등급 10%, 5등급 1등급 10% 이건 이제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서 일반 선택까지는 다 자, 우리 5등급. 근데 진로 선택과 융합 선택은 현행은 3등급이었는데 자, 이게 이제 몇 등급이 된다? 5등급. 자, 이제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요. 현재 교실에서는 어떤 상황이냐. 요 과목들이 진로와 융합이 주로 고3 때 선택하는 과목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절대평가고 학교에서는 웬만하면 A를 줘요. 웬만하면 A를 주니까 애들은 이 과목을 집중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고3 때 뭐 해야 되죠? 수능 준비해야 되죠. 지금 교실에서는요. 진로나 융합 선택이 우리 절대평가 3등급이다 보니까 아주 그 공부 많이 안 하고 무슨 공부하고 있냐. 지금 수능 막 등급 받으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 중학교 1학년, 2학년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될 때는 이 과목이 몇 등급? 5등급 상대평가.
그러면 고3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성적 안 나오면 대학 못 가요. 절대 내신이 여유 있어진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머님들 지금 우리 교육부에서 뭐해서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내신 조금 여유 있어지지 않았나?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 왜? 기존하고 비교했을 때 전 과목이 다 상대평가 5등급이기 때문에. 물론 9등급에서 5등급이 되면서 여유가 있죠. 그죠? 근데 10%니까 중상이니까 너무 좋죠. 근데 고3 때 수능 공부할 시간 없다니까요. 그럼 언제 해야 될까요? 미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리.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 어떻든, 제가 부모님들이 좀 궁금해하는 이런 교과 구성까지 많이 바뀌었죠? 어머님들 공부할 때랑 지금 과목들, 이 보세요. 뭐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인공지능 수학이 있고요. 밑에 보면은요, 뭐 우리 과학 같은 경우도 막 단원별로 다 나눠져 있고요. 뭐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지금. 그죠? 자, 이런 과목들이 지금 편성이 되고 있다. 그리고, 자, 어떻든 우리는 지금, 자, 개편하는 5등급이다. 전 과목 5등급이다. 그래서 고3 때까지 열심히 내신 준비해야 될 상황이다라는 거 보시고요. 자, 다시 한번 이제 숫자, 이제 우리 암기해야 되는 숫자들이 좀 있죠? 자, 암기해 봅시다. 자, 이제 개편하면요. 1등급은 무조건 10%까지입니다. 자, 200명 기준으로 20명이에요. 자, 200명 기준 20명. 자, 2등급은 구간 등급 24%인데 누적을 해서 계산하면 10에다 24를 더하니까 34%. 자, 2등급까지 저는 색칠을 해놨습니다. 자, 3등급은 66, 4등급은 90까지, 5등급은 100까지. 제가 2등급까지 색칠한 이유가 있어요. 자, 이렇게 얘기할게요. 지금 현행 기준으로, 현행은 9등급이죠? 1등급은 서울의 좋은 학교, 대학교 입장에서. 2등급은 서울권 대학교. 3등급은 경기도권 대학교. 통합까지 가능한 거. 4등급이 40%거든요. 자, 지거국이라고 하죠. 우리 줄임말 좋아하잖아요. 지거국.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 좋은 대학교예요. 거기에서 살 거라면. 근데 우리 다 서울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서울 근처에 살고 있잖아요. 애들 뭐 저기 뭐 전남, 전주 뭐 이런 데 보내실 거예요? 보낼 수도 있죠. 그럼 거기서 자, 살 거라면 되게 좋은 학교긴 하지만 일단 어떻든 자,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이제 보세요. 개편안에서는 1등급을 받으면 자, 우리 10%니까 서울권. 그죠? 2등급을 받으면 자, 경기도권 또는 지방, 거점, 국립대 정도. 3등급을 받으면 끝. 어디? 지방대. 어머님들 입시 끝나고 친구분들 만났을 때 어느 대학교 갔어? 몰라. 그리고 나는 대학교. 우리가 이제 최소한 요 정도는 받아야 된다. 근데 이 정도도 지금 어떻다? 2등급도?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몇 등급 돼야 된다? 1등급 돼야 된다. 제가 왜 또 1등급이 돼야 되는지를 또 보여드릴게요. 일단 지금 요 내용이 이제 겹치는 내용인데 제가 이제 보세요. 일단 기존에 1, 2등급이 1등급이 되는 거고요. 기존에 3등급과 4등급 일부가 2등급이 되는 상황이니 어떻든 우리는 1등급이나 진짜로 2등급 안에 안 돼도 2등급 안에는 들도록 지금 노력해야 된다. 라는 거.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자, 요거를 보시면 또 놀라실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먼저 설명해 볼게요. 이게 조금 어려운 자료긴 한데 자, 현행에는요. 성적표에 이거 대학들이 이제 받는 성적표에는 과목 평균이 들어가요. 뭐 수학을 시험 봤어. 그러면은 수학 평균 같은 거 다 들어갑니다. 수학 평균 들어가고 자, 개편안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현행에는 표준 편차라는 게 들어가요. 표준 편차는 뭐냐 다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보통 아이들의 자, 우리 그 평균을 기준으로 얼마나 밀집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얼마나 이렇게 퍼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게 편차. 성적의 편차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고는 어때요? 일반고는 진짜 다양하죠, 애들, 그죠? 공부 잘하는 애, 조금 하는 애, 아주 안 하는 애, 정말 안 하는 애, 완전 포기하는 애.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러니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편차가? 아주 넓겠죠? 그래서 요거 쉽게 보는 방법은 일반고는
표준 편차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요. 막 20, 30 막 이렇게 나타나요. 근데 우리 공부 잘하는 학교, 소위 뭐 얘기하는 특목고, 자사고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 학교는요, 이 표준 편차가 10 이내. 막 5, 6, 7, 8 막 그래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애들이 그 안에 다 밀집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 표준 편차를 보고 이 학교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었어요. 그동안. 그리고 아주 중요한 뭐까지 나왔다? 석차까지 나와요. 등수까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개편하는요. 과목 평균만 나와주고요. 표준 편차 안 나오니 대학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 학교가 좋은 학교인지 공부 잘하는 애들이 모여있는지를 판단하기 어렵고요. 거기에 석차까지 안 나와요. 등수까지 안 나와. 그러니 얘가 1등급인데 이거 도대체 몇 등 1등급인지 알 수가 없어요. 1등급 꼴등인지. 자, 그걸 제가 조금 보기 쉽게 나타낸 게 이거는 이제 자료가 없습니다. 제가 하얀색은요. 별도로 첨부한 거예요. 첨부한 거니까 이제 보시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현행은요. 1등, 8등, 20등, 200명 기준으로 제가 넣어놨고요. 자, 당연히 1등은 1등급이죠. 근데, 자, 8등은, 우리 현행은 4%가 1등급이니까 8등까지 1등급인데 8등 1등급은 1.99등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1등급 꼴등은 1.99니 1등과 굉장히 확연히 차이가 나죠. 거기에 20등은요, 2.85등급 정도가 된대요. 그런데 개편안을 보시면 이건 아주 충격적인 거죠. 개편안 보세요. 1등도 1등급, 8등도 1등급, 세상에 20등도 1등급. 자, 뭐가 없기 때문에? 석차가 없기 때문에, 등수가 없기 때문에. 자, 우리 아이 중상위권인 것 같다. 여기서 지금 스마일, 웃으셔야 됩니다. 왜? 우리 아이가 20등을 해도 전교 1등과 똑같은 1등급이 된다니까요. 그 아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죠? 근데 최상위권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거 너무 억울한 거예요. 자, 이제 대학 입장 볼까요? 대학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거 도대체 애들 어떻게 뽑으라는 거야? 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아이들을 뽑을 거냐면은, 자, 전 과목이 자, 우리 5등급이니까, 자, 우리가 이제 3년 내내 모든 과목들을 합산해가지고, 자, 우리 1등급 최대로 많은 애들을 뽑으려고 노력하겠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하는 아이들이 꽤 많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 교과로, 내신으로 우리 대학에서 뽑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거다. 이제 예측을 좀 해봤는데, 그래서 예측을 해봤더니, 자, 이게 이제 성적표입니다. 성적표를 먼저 얘기해 줄게요. 성적표는 있어요. 성적표는 보면은 과목이 들어가고요.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건 아니고, 이렇게 종류들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과목 나오고요. 점수 나오고요. 평균까지 나옵니다. 아, 요거는 이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평균하고 얼마나 내가 더 잘했는지. 그죠? 평균에 가까운지. 그죠? 그런 걸로 또 대학도 볼 것 같아요. 성취도 A냐, B냐, C냐, 이거 나옵니다. 거기에 성취도별 분포 비율도 나오고요. 뭐 등급도 나옵니다. 뭐 A인데 2등급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표현해 준 겁니다. 그냥. 그 다음에 수강 자수까지 나오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얘가 몇 등? 이거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표준 편차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대학 입장에서는 이걸 딱 받아본 상황에서는 얘가 전교 1등 하는지 20등 하는지를 알 수가 없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내신 5등급이 되면은 내신 변별력이 낮아진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럼 변별력이 왜 낮아지냐? 1등과 200명 기준으로 지금 10%까지 20등까지가 1등급인데 1등과 20등을 구별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변별력이 낮아집니다. 자, 이렇게 변별력이 낮아지니, 자, 이제 우리 내신 위주로 뽑는 전형을 우리는 이제 이 기회에 혹시 몰랐으면 알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학생부라는 건 뭐가 줄임말이냐면은 학교 생활 기록부를 줄여서 학생부라고 합니다. 또는 자, 생활 기록부라고 줄여서 생기부라고도 하고요. 헷갈리시면 안 되겠죠? 그 학생부 안에는 교과 내용도 있고 비교과 내용도 있습니다. 교과 내용은 교과 활동, 교과 점수 막 이런 거 막 적나라하게 들어가 있어요. 비교과는 봉사활동, 자율활동, 뭐 우리 독서활동 이런 내용도 막 있거든요. 체험활동 막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 학생부 중에서 교과목을 보고 뽑는 전형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에요. 주로 내신 위주로 뽑는데 지금 현재는 수능
최저라는 게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이제 수능 최저가 궁금하네요. 자, 그래서 여기다 옆에다 넣어놨습니다. 자, 수능 최저는 조금 확대해 볼게요. 아이고, 확대를 해야 되는데 줄였네요. 자, 수능 최저라는 건 이겁니다. 대학에서 수시 합격자를 변별하기 위해서 지원자에게 요구하는 최저한의 수능 등급. 자, 이제 무슨 말이냐? 내신만 보기에는 나는 모든 학교들을 믿을 수가 없어. 그죠? 내신 조작도 있고. 뭐 예를 들어 이 지역의 학교랑 혹시 여기 지방에서 오신 분은 없으시죠? 시골에서. 시골 저 깡촌에 있는 학교의 내신하고 우리가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나름 성판대. 그죠?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서도 그런 걸 알고 있단 말이죠. 서울권하고 서울권이 아닌 지역하고 내신을 서로 비교할 수 없다. 그러면 이게 내신만으로는 비교할 수 없으니 하나의 장치를 지금도 두고 있어요. 그게 수능 최저 학력. 자, 최저 안에 우리 학교를 들어오기 위한 최소한의 자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수능이 몇 과목이 들어간다. 라는 겁니다. 그런 게 있는데 2024년도에 마우스가 어디 갔을까요? 아, 여기 있네요. 자, 2024년도에 이렇게 된대요. 제가 몇 개 학교만 넣어놨어요. 어머님들이 보내고 싶은 학교들. 네, 보세요. 고려대를 볼게요. 고려대 국수 영탐. 이게 무슨 말이냐?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탐구는 과학탐구, 사회탐구 중에서 세 과목이 등급합이 7이 되면 우리 학교 들어올 수, 이게 합격도 아니고 우리 학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신 볼게! 이거예요. 그러니 다시 말씀드리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안 돼버리면 떨어져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만약에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은 경쟁률이 높지 않거든요. 내신이 좋은 애들이 쓰는 거니까. 만약에 뭐 3대 1이야. 그러면 수능을 맞췄어. 내가 수능 쫙 치렀더니 이거 맞췄어. 그러면 절반으로 경쟁률이 줄어든대요. 오, 3대 1이면 1.5대 1 해볼만 하죠. 이제 그렇게 줄어드는 형태인데 지금도 이런데 지금 내신 변별력이 떨어지잖아요. 자, 내신 변별력이 떨어집니다. 자, 잠깐만요. 자, 여기 지금 내신 위주인데 내신 변별력이 떨어져요. 그럼 내신 못 믿으니 지금보다 수능 최저를 높일 확률이 자, 높인다라기보다는 강화된다라고 해야겠네요. 그죠? 수능 최저가 강화될 확률이 높아진다. 결론을 얘기하자면 내신도 잘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 이제 수능도 잘해야 되는 상황까지 지금 생긴다. 뭐 그래서 어떤 뉴스를 보니까 애들을 만능으로 만들려고 하는 건가? 뭐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지금은요. 나는 수시형, 나는 정시형 해가지고 애들 나눠지고 있는데 이거 자칫 잘못하면은 수능까지 준비해야 되는데 진로 선택도 5등급 상대평가니 이거 고3 때 수능 공부할 시간도 없고 이거 지금 난감한 상황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이렇게 수능 최저가 아마 강화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자, 또는 자, 이제 수능 최저를 강화시키면 교육부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긴 해요. 대학에서 막 그런 거 강화시키면 이게 애들 내신 때문에 힘든데 수능까지 막 공부시키니까 애들 괴롭히지 마라! 그러면서 교육부에서 딱 하나 제약을 줄 수 있는 건 대학한테 야, 너희들한테 나 자금 안 줄 거야. 지원금 안 줄 거야. 라고 수능 최저 높이면 안 줄 거야. 라고 할 거야. 그러면 이제 대학에서는 다른 방법을 생각할 거 아니에요? 자, 이제 무슨 방법을 생각할 수 있냐면은 자, 내신 위주인데 수능 최저가 그대로 유지가 되니 변별력이 더 이제 뭐 우리가 높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학생부를 조금 더 샅샅이 보겠다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학생부를 혹시 이제 보신 분도 있겠지만 학생부를 못 보신 분을 위해서 제가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이 항목에 들어가는 항목을 하나를 캡처를 해왔어요. 거기 넣지는 못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학교생활기록부이기 때문에. 그리고 좀 보기 편하도록 고등학생 거를 넣지는 않았고요. 중학생 거를 넣습니다. 자, 일단 자, 요런 게 하나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학교생활기록부 이제 하나 캡처한 건데 자, 1학년 때는 자유학기제니까 우리 시험을 안 봤죠? 2학년 때 성적이고 물론 이제 잘한 애 걸 가져왔습니다. 제가 못한 애 걸 가져올 수 없으니까. 자, 그리고 성취도가 막 다 A가 나왔고요. 그죠? 자, 이제 지금 막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성적이 있고 이게 있고요. 그리고 나서 자, 성적은 이게 이제 내신이고요. 이게 내신이고요. 쭉 내려가 보면 뭐가 있냐? 어머니 이제 생활기록부는 그래서 꼭 보셔야 돼요. 쫙 보시면 여기 보시면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위에 자, 성적이 있고요.
성적, 이제 국어 선생님, 도덕 선생님, 역사 선생님, 수학 선생님, 과학 선생님들이 이 학생의 학습 능력에 대해서 낱낱이 기록해 준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라고 하거든요. 자, 말이 기니 줄여서 세특 그러면 다 알아요. 이 정도 이제 우리가 어머님들 입에서 세특 나오면은 뭔가 아는데 이런 내용들이 나온단 말이죠. 자, 세특이라는 게 이제 딱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 선생님들이 뭘 반영할 것 같냐면은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00명 기준으로 20등까지 1등급. 근데 전교 1등과 전교 20등이 구분이 안 돼. 다 1등급. 여기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수학 선생님이 전교 1등하고 20등이 다 1등이다. 짜증나. 수학 선생님도 짜증나. 얘가 훨씬 잘하는데 뭐라고? 너무나 우수한 학생 뭐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 뭐 1등입니다라고 적으면 큰일 나요. 그럼 뭐요? 너무나 우수한 학생. 뭐 심한 경우는 제가 뭐까지 했냐면은 대학 수준의 수학까지도 풀 수 있는 학생 이런 걸 적어주는 선생님도 있어요. 그런 내용이 들어가고 자, 그 내용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내신만 열심히 해가지고 성적이 잘 나온다고 해서 내신 성적 안 나오는 거 정도는 아시죠? 아, 모르시나요? 우리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한 중1 부모님도 있으니까 모를 수도 있겠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있어요. 그 중간에 뭐가 있죠? 수행평가가 있습니다. 비율을 따지자면요. 중간고사가 자, 우리 몇 퍼센트? 30%. 기말고사가 30%. 그럼 60%. 수행평가 40%. 단독적으로 봤을 때 세 개 중에 수행평가의 비율이 엄청 높아요. 수행평가 내용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영리하고 아무리 머리가 좋은 애도 학교에서의 활동이 엉망이면 이거 안 적어준다라는 거고 당연히 위에 점수 나올까요? 이거 합산 점수이기 때문에 안 나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요게 이제 7번 항목인가 그럴 텐데 여기에 전부 다 녹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세특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도 세특이 되게 중요한데 앞으로도 세특은 되게 중요해지지 않을까. 왜? 내신의 변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요걸로 변별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측합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많은 걸 얘기했기 때문에 자, 내신 5등급제가 되면서 전 과목 다 5등급이 돼서 우리 고3이 돼도 지금은 수능 공부하고 있는데 내신 공부해야 될 판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5등급이 되다 보니까 이게 절대평가와 또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우리 전교 1등과 200명 기준으로 20등도 다 1등급밖에 안 되니까 내신의 변별력은 확연히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대학에서는 우수한 학생을 뽑기 위해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이제 배웠으니까, 우리는 아니까 그거를 강화할 거고요. 또는 그게 만약에 교육부에서 못하게 한다면 생활기록부, 학생부, 자, 우리를 조금 보게 될 겁니다. 바로 무슨 항목을 보냐? 세특을 볼 확률이 높겠죠. 약간의 어떤 모습이 되냐면 교과 전형보다는 우리 약간 정량적인 것보다는 정성적인 평가가 되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 전형 쪽으로 살짝 변형될 수도 있다. 이 학생부 종합은 뭐냐면 말 그대로 성적만 보는 게 아니라 학생부를 전체적으로 다 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것들 될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서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고교학점제 들어갑니다. 자, 고교학점제는요. 자, 우리 학생이 본인의 진로와 적성에 맞춰서 과목을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 대학생처럼 똑같은 거예요. 대학교 때 과목 수강신청 하듯이 과목을 선택한 다음에 자, 이제 설계를 하는 거야. 나 이렇게 공부할 거야. 설계를 하고 자, 그 다음에 학점을 이수해서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그동안은 그렇지 않았나? 그동안 그렇지 않았어요. 그동안은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가만히 앉아있으면 졸업했어요. 학점 이수할 필요 없었고요. 가만히 앉아서 빵점이 나오면 혼나긴 했겠죠? 한 소리 들었겠죠? 근데 졸업은 시켜줬어요. 근데 우리 아이 때부터는 중2, 중1 학점 이수 못하면 졸업 못합니다. 자, 이제 그건 이상, 이제 현실. 학교 선생님 계시면 좀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학교 선생님이든 학원 선생님이든 업무가 많은 건 싫거든요. 그죠? 애가 학점이 안 나왔어. 그래서 이걸 지금 이수를 못할 판이야. 자, 그럼 어떻게 하게? 자, 그러면 안 되잖아요. 뭐 내가 40명을 가르치는데 한 4, 5명이 그렇게 지금 못 됐어. 그럼 어떻게 하냐? 시험 문제를 쉽게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수를 시키는 거죠. 아니면 진짜로 어떻게 하냐? 학원처럼 안 됐어. 그럼 재시험 보는 거예요. 지금 학교도 지금 재시험제 또는 보충 또는 수행평가
또는 과제 그걸로 통과를 시키겠다. 그러니까 졸업은 안 시키진 않겠다. 하지만 괴롭히겠다. 심한 학교는 우리 대학교 때 학점 이수 못하면은 자 방학 때 학교 가서 계절학기라는 거 안 들어보셨겠죠? 네. 자, 뭐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죠? 자, 그런 식으로 방학 때 부를 수도 있고요. 방과후를 들어야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게 고교학점제. 실제로 제가 봤을 때 고교학점제는 참 좋은 취지에서 지금 시작이 됐어요. 근데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뉴스 하나 보여드렸죠. 고교학점제 무산 위기. 왜 그러냐? 고교학점제는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 선택권이 보장돼야 돼요. 내가 내 진로에 맞게 과목을 선택하는 게 보장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입시 체계가 대입 개편안이 그거를 보장을 못하게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상대평가로 자, 내신을 지금 진로 과목을 바꿨기 때문에. 자, 제가 이렇게 해서 조금 이해할 수 있도록 또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요즘 이제 반도체들이 핫하죠. 가장 핫한 게 요즘 뭔지 아세요, 어머니? 의대예요. 그래서 의대, 예전에는 의대 아무나 가나? 태어날 때부터 뭐 의사는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이제는. 아시죠? 1000명, 2000명, 3000명. 그건 의예과만. 의예과 말고, 의과 계열 뭐 치의학과도 있고요, 한의학과도 있고, 많잖아요. 자, 예전에는 0. 몇 프로가 요즘 그래도 1%, 뭐 2%도 뭐 가능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지금 뭐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어떻든 의예과 이런 거 핫하잖아요? 자, 그 중에 이제 의예과 말고 저는 반도체 공학 쪽으로 진로를 잡았다고 치고 한번 예를 들어봤어요. 자, 반도체 공학과를 가고 싶어.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을 선택하려고 했더니 우리 학교는 이렇게 두 개가 있어. 전자기와 양자라는 게 있고 생물의 유전이라는 게 있어. 누가 봐도 반도체를 가려면 물리 쪽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애들 물리 엄청나게 싫어하거든요. 물리 좋아하셨어요? 뭐 웃으시잖아요. 그죠? 자, 물리 싫잖아요. 그죠? 전자기와 양자 선택 안 해요. 자, 이쪽으로 다 몰린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절대평가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10명 다 시험 봐서 10명 다 80점 넘어서 다 A 받으면 문제될 거 없다고요. 근데 내신 5등급 상대평가다 보니까 10%만 1등급. 그럼 이거 몇 명 돼요? 1명. 얘는 몇 명? 10명. 고민하겠죠? 이거 고민 안 하고 선택하면 그 학생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고3 때인데 내신이 안 나와버리면 이거 자칫 잘못해서 한 문제라도 틀리면 2등 되고 2등 되면 10% 우리 1등급이 아니라 34% 2등급이 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11%인데요? 그 누가 알아요? 그거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냥 34% 2등급하고 똑같은 거라니까요. 그러니 지금 고교학점제가 이래서 무산될 확률이 지금 무산될 위기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지금 큰일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건 뭔가 그래서 이 진로 선택이 모르겠어요. 공청회를 통해서 이 절대평가로 바뀌지 않을까라고도 예측도 하는 전문가도 있긴 하는데, 글쎄요, 이게 이제 교육부에서 제안한 거기 때문에 어떨지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들이 있다라는 거, 자, 함께 보시고요. 제가 오늘 참 이 문제를 해결해 드려야 되는 게 제 지금 입장인데, 그죠? 제 답답함을 괜히 이렇게 부모님들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굉장히 막 그런데 제가 그래도 뭐 서강학원에서 오랫동안 원장을 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학습 전략을 또 제안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집에 갈 때는 그래도 또 이게 홀가분한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수능 쪽을 이제 접근해 볼게요. 자, 수능입니다. 2027년도 수능까지는, 자, 이건 이제 우리 아시죠? 2028년도 수능은 현재 중학교 2학년 애들이 보는 수능, 2027년도까지는 중3까지, 그죠? 얘네들은 재수 못해. 왜? 많이 바뀌기 때문에. 이 정도는 이제 우리 알고 있어요. 요때까지는 아까 얘기했던 선택형 수능, 국어, 수학, 탐구는 자, 우리 선택해서 보는 거다. 그리고 9등급 상대평가는 변함없다. 근데 2028년도 수능이 되면서 자, 우리 통합 수능이 되고 선택 과목 폐지된다. 그죠? 자, 그러면서 9등급제는 근데 변함이 없다. 자,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내신은 5등급, 수능은 9등급. 누가 더 변별력이 있을까요? 내신은 5등급. 자, 예를 들어 1등급, 자, 내신은 10%. 다시 얘기할게요.
자, 전교 1등과 전교 20등 200명 기준으로 다 1등급 내신. 그죠? 근데 수능은 현재 9등급 상대평가. 그대로 유지. 그러면은 4%까지 1등급, 11%까지 2등급. 자, 누가 더 변별력이 있어요? 당연히 수능이 변별력이 있어요. 그러면 대학 입장에서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능 쪽으로 치우쳐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결론을 다시 얘기하면 수능 공부 안 할 수 없다. 그동안은 안 해도 됐었다. 그죠? 공부해야 되는 상황. 자, 그러면 이제 저는 과목별로 한번 나눠볼게요. 과목별로 나누기 전에 요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왜 교육부에서는 이 선택형 수능을 몇 년 안 하고 접어야 됐나를 보여드리면 지금 자, 최근에 수능 국어, 이게 선택형이거든요. 수능 국어에 우리 선택 과목이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이라는 과목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근데 점수를 보시면 자, 이 하얀색이 언어와 매체죠. 요게 134, 요게 130, 무려 4점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똑같이 다 100점인데 이거를 표준화시키거든요. 난이도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표준 점수를 환산했더니 같은 100점인데 억울하게도 화법과 작문을 받은 아이가 선택한 아이가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애보다 4점이나 적어진다. 우리가 4점이라면요. 대학에서는 0.1점, 그러니까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환산을 하기 때문에, 둘째 자리까지 환산하기 때문에 이거 4점이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당락을 엄청나게 결정할 수 있는 건데 이 4점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요. 자, 우리는 수학 쪽을 또 눈여겨봐야 되겠죠? 수학은 지금 현재 미적분, 기하, 확률 통계가 선택 과목인데 누가 압도적으로 높죠? 최근의 수능 미적분이 엄청 높아요. 이 미적분과 기하가 이과 애들이 선택하는 거고 확통이 문과 애들이 선택하는 건데 지금 이과 애들이 선택하는 특히 미적분이 엄청 높죠. 자, 지금 현재 수능이, 현행 수능이 중3 때, 우리 아이들은 아닙니다. 중3 때까지 보는 현행 수능은 지금 문제점이 좀 있죠. 선택을 함으로써, 자, 선택에 유불리가 발생합니다. 그죠? 선택 과목에 유불리가 발생해요.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과감히, 자, 우리 현재 중학교 2학년 2028년도 수능부터는 통합수능으로, 자, 선택 과목 없이, 자, 문이과 공통적으로 똑같은 문제로 시험을 볼 거야 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 그 배경은 아마 아실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저는 과목별로 요렇게 좀, 자, 비교를 해볼게요. 자, 이제 무슨 과목 보는 거 되게 중요한데 저는 제 입장에서는 자, 이제 몇 과목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한번 세보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세볼게요. 위에 게 현행, 밑에 게 우리 아이들입니다. 자, 위에 거 세보니까 공통과목 2개, 독서와 문학 2과목, 그리고 언어와 매체, 줄여서 언매라고 하고요. 화법과 작문, 화작, 자, 이게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니 수능 국어에서는 위에, 자, 현행은 3과목을 공부를 했었네요, 애들이. 자, 밑에 내려왔더니, 자, 이제 선택 과목 없다고 했죠? 자,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 자, 이렇게 지금 2개 묶어서 한 과목이니 공부하는 양은 3개 크게 변함은 없더라. 자, 국어는 현재처럼 공부 열심히 하면 크게 등급받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 같더라. 자, 그건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뭐 이게 뭉쳐졌기 때문에 막 여러 과목, 그건 아닙니다. 그걸 다 감안해서 교과서가 지금 진행된 거기 때문에 일단 3과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문제는 수학이죠. 자, 수학을 보세요. 수학은 현재 수학 1, 수학 2, 현재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 배우는 거,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배우는 수투에다가 기하, 미적분, 확률과 통계 중에서 하나 선택이니 총 3과목을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 때는 역시 3과목 자체는 변함이 없는데 이름이 너무 위협적이에요. 어머, 대수, 뭐, 그죠? 미적분, 이게 뭐야? 근데 자, 우리 당황할 필요 없고요. 밑에 적어놨습니다. 대수는 현재 수원입니다. 자, 미적분 1은 현재 수투라고 보시면 돼요. 뭐 크게 우리 조금 더 세분화해서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거기에 원래 선택 과목이었던 확률과 통계까지가 우리 필수 과목, 이제 수능을 봐야 되는 과목 3과목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너무 좋았는데 교육부 자료에서 저 구석에
하나를 추가를 시켰어요. 추가 선택 과목. 그래서 심화수학이라고 했고요. 가로치고 기하 미적분 2. 검토 중. 이제 교육부에서 검토해라는 얘기는 이게 무슨 이유가 있었겠죠? 이거 둔 이유가 이거예요. 수학은 자 문과랑 이과랑 똑같이 보면 얘가 문과 성향인지 이과 성향인지 수학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파악하기 어려워. 그러면 이과를 가는 특히나 뭐 공학, 공대를 가는 학생들, 의사가 되는 아이들, 뭐 자연과학 쪽을 가는 또 이과를 가는 아이들은 아무래도 이 정도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교육부 자체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 과목을 추가 선택으로 하는 건 어때? 라고 제안한 거예요. 자기들이 결정하면 됐는데 넘겨버린 거예요. 어때? 이거 한번 해보면 어때? 라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땐 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뉴스에서는 이거 들어가면 큰일 나요 라고 있죠. 학교에서는 당연히 그렇죠. 근데 대학 입장에서는 이거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거를 반영하는 뭔가가 또 들어갈 겁니다. 그죠? 들어가겠죠. 어떻든 자 과목을 세고 이게 이제 들어간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수학 과목은 이제 몇 과목이 되버리냐면은 하나, 둘, 셋, 2개 중에 하나니까 4과목이 되네요. 자, 국어는 3과목 변함이 없었어요. 근데 개편안에서 수학은 3과목에서 4과목으로 우리 수학 공부 엄청나게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또 발생을 했네요. 그죠? 자, 수학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4과목으로 지금 개편안에서는 바뀌었다. 자, 우리 고3 때 수능 준비도 못하고, 그죠? 수학 과목 수는 지금 이제 늘어나는 상황. 물론 이제 문과를 간다면은 수학 과목 수는 똑같죠? 그죠? 하지만 누구랑 경쟁한다? 이과들하고 경쟁한다.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공부 지금보다 훨씬 열심히 해야 돼요. 자, 이런 상황들이 있다라는 거. 어머님, 잠깐. 그럼 문과 애들은 국어를 잘할까요? 그럼 문과에서 영어를 잘할까요? 제가 이제 문과, 이과를 나누는 기준을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은 수학을 잘하냐, 못하냐 했잖아요. 그럼 이제 국어나 영어는 빠져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나는 그래도 국어는 잘해. 이게 이제 문과의 자부심이었어요. 근데 요즘은요, 문이과 나누는 기준이 바뀌었다는 거 아시죠? 공부 잘한다? 공부 못한다. 너무 좀 현실적으로 너무 좀, 그죠? 아픈 얘기를 했는데 요즘 상황은 그래요, 진짜로. 그러니까 국어라고 해서 문과가 잘한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문과 계열의 과목들이 수학에 수능으로 깔린다고 해서 문과 애들이 잘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수학은 어차피 이과 쪽이기 때문에. 자, 그거 생각하면서 우리 아이 문과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거 보시고요. 탐구 쪽도 좀 변화가 있죠. 탐구는 예전에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주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나 고등학교 3학년 때 배웠던 내용 중에서 우리가 약간의 전문적인 내용 중에서 17과목 중에서 자, 지금은 2개를 선택하는 거, 그죠? 그래서 보통 일단 문과는 사회탐구 2개, 이과는 과학탐구 2개 이렇게 이제 선택을 했고요. 뭐 실제로 이렇게 해도 돼요. 사회탐구 하나, 과학탐구 하나 해도 돼요. 근데 지금은 반드시 우리 이공계, 그러니까 이제 이과 애들이죠. 이과 계통의 학과를 갈 거면 자, 우리 과학탐구를 선택해야 되는 게 요즘은 자, 지금 그런 전형 이제 과학탐구를 무조건 선택해야 되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개편안에서는 이것도 이제 많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탐구는요, 통합사회라는 과목, 통합과학 모두 다 시험 본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회, 과학을 선택해서 볼 수 있었던 게 이제는 문과든 이과든 사회과학을 다 봐야 되는데 대신에 자, 우리 난이도를 좀 줄일게 라고 한 게 이게 언제 과정이냐? 고1 때 과정이에요. 고1 때 과정. 그러니 탐구는 대체로 학습량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3과목, 우리가 핵심적인 과목 지금 국어, 수학, 탐구를 얘기했죠. 제가 왜 영어를 싹 뺐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수능에서 지금 제가 핵심적인 과목 지금 국어, 수학, 탐구 얘기한 다음에 자, 이제 정리를 막 하려고 해요. 뭔가, 그죠? 그 이유가 이 3과목은 상대평가예요. 상대평가. 자, 무슨 말이냐? 전교 1등가? 아까 200명 기준으로 지금 10%가 1등급이니까, 그죠? 1등과 20등이, 자,
지금 절대평가라면 다 똑같다. 그죠? 근데 상대평가는 1, 2, 3등이 다 의미가 있다. 근데 영어는 아시죠? 절대평가. 영어는 몇 점 이상이 되면 1등급이에요? 90점만 넘으면 1등급, 80점만 넘으면 2등급. 뭐 그럼 70점, 3등급 이렇게 되겠죠? 자, 영어랑 또 하나 한 과목 있죠? 한국사. 이제 넣어놨네요, 제가. 그죠? 자, 영어, 한국사 절대평가 그대로 유지. 자, 그럼 얘네는 공부 안 할까요? 공부 안 하면 큰일 나죠. 공부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자,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 특히 영어, 한국사는요, 요즘 어떻게 반영하냐면은, 보통 그냥, 이렇게 반영을 해요. 한국사 수업을 제대로 그냥 들었니, 안 들었는지, 그래서 선택했냐, 안 했냐 정도만 반영하는 학교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조금만 공부하면 점수 나온대요. 아마 앞으로 탐구가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좀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자, 영어는 아직도 굉장히 중요한 게 이런 것 때문에. 보세요. 영어는 절대평가입니다. 그러니 영어는 저는 전략 과목이라고 생각해요. 이 전략 과목이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전략적으로 이 과목은 무조건 내가 잘해서 반드시 대학 가는데 보탬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과목. 왜 그래? 왜냐면은 아까 수능 최저학력이라는 거 보셨죠? 그거 맞추기에 가장 좋은 과목. 90점만 넘으면 1등급이고요. 못해도 80점만 넘으면 2등급이 되니 아까 고려대학교 수능 최저학력 기억나시죠? 국수, 영탐, 영어 들어가네요. 자, 우리 네 과목 중에서 3개 합이 7. 영어가 딱 1등급이 뜨죠? 너무나 유리한 거예요. 안 돼도 2등급 나오죠? 그럼 효자가 되는 거죠. 자, 영어는 다소 절대평가가 되면서 어찌 보면 약간 쉬워졌습니다. 근데 요즘 그렇진 않아요. 영어 자체도 조금 절대평가 1등급도 요즘은 인원이 되게 적긴 하지만 어떻든 조금은 물론 주요 과목이긴 하지만 이게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자, 그래서 보통 영어는 최상위권 아이들은 상위권 아이들은 언제 끝내냐? 중학교 때 다 끝내요. 영어는 중학교 때 다 끝내요. 어떻게? 수능으로 파는 거죠. 쓸데없는 거 할 필요 없거든요. 왜 에세이를 써요? 우리가 수능에 에세이 나오나요? 필요 없어요. 그죠? 뭐 스피킹? 지금 하면 좋겠죠? 근데 지금 입시잖아요. 할 거 너무 많아요. 지금부터 수능 포커스로 간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어, 절대평가지만 아주 중요한 과목, 엄청난 전략 과목이다 라고 생각하고 수학보다 등급받기 훨씬 쉬운 과목이다 라는 걸 생각하면서 자, 우리 영어에 또 희망을 한번 가지면서 제가 교육부에서 나온 거 한 페이지짜리 또 넣어놨어요. 요거는 뭐 딱 보지는 않을 거고요. 현행과 개편안이 이렇게 바뀝니다 해서 자, 제일 밑에 추가 검토안에서 자, 보세요. 10과목 중에 택 하나 해서 심화수학 파란색 눈에 띄게 자, 이거 될 확률이 높다. 이게 되는 순간 수학은 어떻게 된다? 우리 4과목을 공부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라는 거 보시면서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어느 설명해든지 이건 잘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여기 오신 분들은 진짜로 엄청난 것들을 또 하나 이제 얻을 수 있는 건데 저 구석에 이렇게 찾아보면은 요거 하나 딱 이제 Q&A가 딱 들어간 게 있어요. 정시 비율. 정시라는 거 아시죠? 자, 우리 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수시와 정시가 있습니다. 자, 정시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능 위주로 대학을 가는 방법. 수능 위주로 대학을 가는 방법인데, 자, 우리 이제 Q&A에서 뭐가 나왔냐면은 정시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했어요. 왜냐면은 우리 고교 학점제는요, 실제로 우리 아이가 학교 생활을, 교과를 이수하는데 학교 생활을 어떻게 열심히 하는지를 평가하는 게 그 목표거든요. 그러니, 자, 정시하고는 조금 먼 그 교육제도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애 진로와 적성에 맞춰서 막 다양한 과목들을 지금 들어야 되는데, 그죠? 자, 우리 정시하고는 좀 먼 건데, 그래서 정시는 줄어들 거고, 수능은 자격과 고사가 될 거고, 막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지금 교육부 장관이 뭐라고 발표했냐면은, 정시 비율 그대로 유지하겠다. 정시 비율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를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거 넣어놨기 때문에 보이시죠? 무려, 자, 이게 보통 대학교 들어갈 수 있는 4가지 방법이거든요. 정시 비율이 지금 가장 높아요. 이건 어디에서? 서울에서.
지방을 가면요. 정시 안 봐요. 지방대학은 정시를 볼 이유가 없어요. 6등급, 7등급, 8등급 애들 그거 봐서 뭐예요? 지방 가면 지방대학교는 학생부 교과를 봐요. 교과를 나눈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솔직히 여기 지방대학교 보내려고 이 자리 와서 지금 수강료 비싼 거 내고 막 이러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서울권 보내려고 지금 아마 오셨을 건데 그럼 이 서울권하고 서울소재대학이라고 제가 해놨죠? 정시 비율 40%. 그럼 수능의 지금 비중은 지금 현재보다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거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죠? 학생부 교과에 뭐가 또 들어간다? 수능의 일부 과목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능의 영향력은 여전히 높아질 것이다. 라는 것도 우리는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넘기면, 자, 이제 그래서 제가 정리 좀 해놨습니다. 보세요. 자, 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 크게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학생부 교과는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신과 수능 최저학력이 강화가 되면서, 그죠? 자, 수능의 영향력이 조금은 더 커질 것이고, 또는 내신에다가 세특 아시죠?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우리 성적표 아래 과목 선생님들이 아마 얘가 전교 1등이야, 얘는 전교 20등이야를 간접적으로 표현을 해줄 거라는 거, 그죠? 그리고 수행평가 열심히 했냐, 안 했냐, 그죠? 그런 것들, 자료들을 강화시킬 것이다. 어찌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차피 고교 학점제랑 연관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 또한 강화가 될 것이다. 그럼 보니까 교과는 조금은 위축이 될 거고, 그죠? 자, 종합적으로 좀 방향이 좀 많이 틀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서 수능은 여전히 강세를 나타낼 것이다. 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수능 최저학력 강화로 수능 비중이 원래 40%인데, 그죠? 정시가 거의 50% 이상이 될 것이다. 라고 여기 이제 적어 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요거 정리를 하고요. 자, 요 이제 그 내용도 제가 정리해 놓는 거니까 요건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학습 전략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이런 질문들을 저한테 많이 하실 겁니다. 이제 앞으로. 아, 그렇다면은 어떤 고등학교를 가는 게 유리할까요? 라고 아마 질문할 이제 확률이 높겠죠? 그럼 이제 변별력으로 딱 봤을 때, 자, 아까 잠깐 얘기했죠? 내신은 5등급입니다. 수능은 9등급이고요. 누가 변별력이 훨씬 더 커진다? 수능의 변별력이 커지다 보니 우리가 수능이 굉장히 강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고등학교 진학하는 게 유리하냐면 정시 준비가 가능한 고등학교를 들어가는 게 유리하겠죠. 그러면 자, 이거 좀 이게 그죠? 너무 크죠? 정시 준비가 가능한 학교는 그럼 어디냐? 제가 이렇게 넣어놨네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특목고 자사고는 당연히 정시 준비가 가능하겠죠. 그죠? 뭐 교육 체계가 그러니까 특히나 특목고보다는 자사고가 정시를 굉장히 잘 준비를 해주고 있어요. 요 주변에 자사고 하나 있잖아요. 지금 정시로 들어가는 한 3년 전만 해도 얘네는 거의 7, 80%가 수시였어요. 근데 정시가 강화되면서 학교가 체계를 확 바꾸더라고요. 그 지금 70%가 정시로 들어가요. 서울대 수시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시로 들어가고 있어요. 어떤 학교인지 아시죠? 이 주변에 그 남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학교 아니면 지역 일반 명문고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자, 뭐 대충 예측되시죠? 요런 학교들. 요런 학교들을 제가 넣어놓은 이유가 지금 최근에 자료를 검색을 해봤더니 2022년도 자료가 나오더라고요. 요 학교는요, 요 남고입니다. 요 학교는 60% 이상이 정시로 좋은 학교를 보내고 있더라고요. 자, 이 학교는 여학교지만, 야, 이 학교도 거의 60% 육박하게 좋은 학교를 지금 보내고 있더라고요. 정시로 보내고 있더라고요. 자, 이제 비슷한 요거가 하나 더 있죠? 그 학교는 아직 지금 체계를 바꾸지 못했어요. 그래서 수시가 좀 더 높아요. 그럼 이제 나머지 일반고는 그럼 어디를 보내요? 대부분 수시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아이가 그 대신에 이제 나중에는 자, 이제 그냥 요 개편안만 봤을 때 이렇다는 얘기지 아이의 학습적인 성향도 너무 중요해요, 어머니. 그래서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는 우리 그 지금 개편안을 두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아이가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는지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건 부모님일 수도 있지만 전문가들이 더 판단하기 잘할 수 있겠죠. 뭐 그중에 제가 있으니까요.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네,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서울 수도권 지역이라고 놔둔 이유는 자, 아주 극단적이에요. 서울 수도권, 경기도까지죠. 그 지역 빼고는 수능 준비 안 해줍니다, 학교에서는. 진짜로요. 저기 지방만 가면 수능으로 대학 갔다라는 게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수시로. 근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방에서는. 이거 지금 말이 되는 지금 교육제도나 막 그러면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수능 준비 가능한 학교는 이런 학교들. 이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과목의 비중은요. 자, 영어보다는 당연히 요건 이제 절대평가니까 수학과 국어의 비중이 커지는데 심화 수학이 추가 선택 과목으로 만약에 된다면 당연히 비중은 누가 압도적으로 높아진다? 수학이 압도적으로 높아진다. 우리가 수학을 잘하는 아이로 만들어야 되는데 참 어렵죠. 수학 잘한다는 건 진짜 어려워요, 어머니. 그지? 그죠? 수학은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잘하게 할 수 있는 그 장점이 있어요. 저희가 믿고 있는 딱 두 개의, 자, 음절이라고 하나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반복입니다. 반복의 힘을 저희는 굉장히 많이 믿고 있거든요. 반복을 하다 보면, 자, 어느 순간에 수학은 잘하게 됩니다. 뭐 수학만 잘할까요? 다른 과목도 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가 수학을 좀 어려워하고 힘들어한다 하더라도 이 반복을 통해서 학습적으로 완성할 수 있다라는 거 믿고 자, 우리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탐구 쪽 정리해 볼게요. 탐구는 고1 과정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고1 고등학교 1학년 과학이고 현재도 존재하는 과목이에요. 현재도 존재하고요. 현재 고등학교 딱 올라가면 모의고사 보는 거 아시죠? 그죠? 아이들 지금 다 수능처럼 모의고사를 봐요. 그때 1학년들은요. 통합사회, 통합과학 모의고사를 봐요. 그 결과를 제가 좀 가져왔어요. 그 결과를 좀 예측을 해보려고. 자, 이렇게 딱 결과를 봤더니 자, 사회하고 과학이고 이제 옆에 써 있습니다. 이게 50점 만점이거든요. 50점 만점 중에서 40점을 받는 아이들의 비율을 봤더니 사회보다 과학이 많이 적죠. 그러니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은 사회는 아이들이 좀 쉬워해. 사회는 쉬워해. 그러면 우리가 조금 신경 써야 되는 건 고등학교 1학년 과학은 좀 아이들이 어려워하니 그거를 조금 미리 좀 배워두면 좋지 않을까? 예전처럼 물리투, 화학투 뭐 미리 배울 지금 이유는 뭐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그것까지는 할 필요는 없잖아요. 왜냐면 지금 너무 할 게 많아지고 있거든요, 지금. 자, 그런 부분, 자, 우리 파악하시고 조금 위안이 되네요. 그래도, 그죠? 과학이나 사회는 조금 부담이 덜 된다. 자, 그래서 제가, 자, 우리 대안을 이제 제시를 해줄게요. 자, 프린트, 자, 제가 나눠준 첨부 자료 중에서 이제 2개의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셨으니까 저희가 기획한 그 내용들을 한번 또 열심히 들어보시고, 자, 얼마나 학습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희는요, 이 개정 교육과정이, 자, 우리 나오고, 그리고, 자, 지금 대입 개편안이 나오면서, 자, 지속적으로 연구를 했어요. 저희는 항상 연구하는 학원이거든요. 아이들의 학업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현재, 자, 우리 그 체제에서 효과적으로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학습 전략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면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수학학습 인포메이션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고 적어놨냐면은 2024년도 서강수학원에서의 완전학습이라고 적어놨어요. 저희는 자, 교육과정 바뀌잖아요. 현재 중학교 2학년, 중학교 1학년들부터. 그죠? 그 바뀐 교육과정에 맞춰서 아이들의 학습을 시킬 겁니다. 저희 어떻게 시킬 거냐면요. 자, 보세요. 저희가 아까 얘기했듯이 수학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학은 지속적인 반복 학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일단 당연히 이거 안에는 요 온 클래스라는 건 수업이죠. 이 빨간색은 애프터 클래스라고 저희는 적어놨고요. 이게 바로 뭐냐? 수업에서 부족한 아이들이 진행되는 거와 가정학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과제를 채점해야 되니까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에 대한 과제 채점이 들어가고요. 선생님들은 이 과제에 대한 오답풀이를 다 해줄 거예요. 아이들마다. 개별적으로 해주든, 그죠? 전체적으로 다 해줘. 그래서 일단 아이들이 틀린 문제를 첫 번째 오답 1회 완성을 합니다. 1회 완성한 상태에서 자, 그 다음에 개념학습 들어가죠. 다음 수업.
개념학습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일일 테스트를 보는데 일반적으로 이 일일 테스트를 어떻게 보냐면은 이 개념학습에 대한 일일 테스트를 보통 학원들이 많이 보거든요. 근데 저희는 과제에서 틀린 것들의 전체 문항을 자, 다시 일일 테스트로 볼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틀린 문제를 지금 몇 번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되죠. 여기서 완벽하게 한번 풀이가 됐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본인이 이제 습득한 내용을 다시 한번 시험을 보는 거예요. 시험을 봐서 2회 지금 일단 내 걸로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면 이제 클리닉 클래스라고 해서 이 재시험을 본다든지 또는 과제를 안 해야 하는 학생들은 남게 돼서 첨삭 지도를 받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 수업에 대한 과제 당연히 나가고요. 그리고 또 일일 오답 과제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어떤 과제냐면은 여기서 틀린 문제들 있잖아요. 뭐 만약에 1, 4, 5, 7, 9를 틀렸다. 그러면 여기서 1, 4, 5, 7, 9 다시 한번 테스트 보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1, 4, 5, 7, 9를 자, 다시 한번 풀어오게 하는 게 저희 학습에 수학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수학은 진짜 어렵거든요. 그죠? 수학을 잘한다는 것 자체도 너무 힘들고요. 근데 반복의 힘은 절대로 반복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자, 한 본인이 틀린 거에 대해서 지금 몇 번을 반복하죠? 3번을 반복을 합니다. 완벽하게 습득한 상태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는 이제 계획을 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밑에 보시면 이거를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원칙이 있어요. 우선은 과제는 풀이 과정이 있어야 된다. 풀이 과정 없는 과제는 무조건 다 틀리게 할 것이다. 라는 거. 두 번째, 자, 과제 미비나 일일 테스트로 미통과된 애들은 무조건 자, 클리닉 클래스로 넘어간다. 그래서 남아서 자, 완벽하게 끝난 다음에 보낸다. 자, 세 번째, 자,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자, 불성실하고 우리 과제 안 해오고 이런 학생들은 경고조치 퇴원 처리까지도 할 수 있다. 왜? 남아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자, 이게 기반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수학은 잘할 수 없다라는 거 어머님들 아실 겁니다. 저희 그렇게 해서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실력을 높이는 학습 전략으로는 저희는 매달 월 정기평가 보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제 정기평가 보고요. 뭐 아시겠지만 미통과자들은요, 재시험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단원 완전 학습이 이렇게 해서 지금 실현이 되고 있고요. 자, 또 하나는요, 지금 수능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죠. 그래서 저희 수학과에서 지금 자, 기획하고 있는 거는요, 우리 고등과정이든 중등과정이든 자, 우리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수능 형태의 시험을 보잖아요. 자, 그 문제를 우리 분기별로 자, 우리 볼 거예요. 아이들을. 수능 형태의 시험을. 제가 이제 뒷장에 그거를 넣어놨죠. 여기 보시면은 자, 이렇게 모의고사 하나 제가 이제 뽑아봤어요. 자, 하나 볼까요? 자, 보세요. 현재 중학교 3학년 과정, 그죠? 중학교 3학년 과정인데 여기 보시면 위에 2023년도 3월 고1, 3월 달에 본 고1 모의고사 문제 가지고 아이들을 테스트를 봐서 현재 수능 지수를 파악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모자라면 계속적으로 보충, 자, 그 다음에 수업 진행해서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게 저희의 2024년도 수학 학습을 우리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한다면은 지금 수능이 4과목이 되든, 그죠? 지금 뭐 아시겠지만 킬러 문항 안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이게 나올 수 없어요.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그게 뭐죠? 준킬러 문항이 생겼어요. 준킬러 문항이 뭘까요? 신화 문제예요. 아이들은요, 자, 보세요. 킬러 문항은 손을 못 대요. 킬러 문항은 자, 태어날 때부터 그 풀 수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기해요. 킬러 문항 손 못 대요. 그래서 그거 없앴어요. 그랬더니 손을 댈 수 있는 문제들을 일단 내는데 좀 어려워요. 그거 아이들 틀리거든요, 지금. 저희 그거 반복해서 그거 익히겠다라는 거예요. 몇 번? 하루에 3번.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훨씬 우리 수능에서도 좋은 성적이 있을 것 같고요. 어머니들, 자, 오신 김에 저희는 영어 학원도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영어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영어는요, 전략 과목입니다. 영어는 전략 과목이다 보니까 영어는 가능한 중학교 때 최소한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는
우리 1등급은 받을 수 있도록 학습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중위권 이상, 중상위권 아이들은 자, 최소한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되면 이제 수능 영어는 끝난 거거든요. 그 정도 모의고사를 봤을 때 최소한 1등급, 안 돼도 2등급은 나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중학교 과정 동안에 영어를 수능 포커스로 진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능 형태로 익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수능 문제를 오늘 가져왔었으면 되게 좋았을 텐데 이걸 준비를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수능 문제 이렇게 보시면 자, 우리 유형들이 다 똑같아요. 유형이 바뀌지 않거든요. 실제로.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유형을 계속적으로 연습을 한다면 영어 수능은 잘 나올 거예요. 저희가 자, 지금 그 유형, 독해를 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PRP라는 게 있어요. 저희 학습 중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독해 지문을 하나 딱 던져줬을 때 우리 아이들 어떻게 지금 공부하고 있냐면은 이런 학습을 진행하지 않은 아이들은 독해 지문을 어떻게 하냐면 그냥 문제 푸는 식으로 공부를 해요. 문제 푸는 식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자, 우리 독해 지문이 자, 실제 그렇게 공부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죠. 필요한 거는 첫 번째 뭘 뽑아내야 되죠? 단어를 뽑아내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단어를 암기한 다음에 문장의 구조를 파악해야 되고요. 그죠? 자, 문장의 구조가 파악된 다음에는 주제를 파악하고 의미를 파악해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나서는 자, 이제 선택지도 요즘 영어예요. 선택지도 좀 해석을 해보고요. 그리고 나서 문제를 풀게 되면 영어는 훨씬 더 정답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저희는 그런 학습을 지금 자, 진행하고 있고요. 더 나가서는요, 지금 월 1회 아이들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게 전부 다 수능 모의고사 형태의 평가를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자,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자, 뒤에 보시면은 그런 결과를 저희는 이러한 지금 성적 분석을 통해서 보시면은 보세요. 일단 영역별로 점수들이 나오죠. 우리 아이가 영역별로 무엇이 부족한지를 정확하게 지금 부모님들 인지시키고요. 학생들 인식시키고요. 선생님들 또한 우리 학생, 내가 가르치는 학생이 뭐가 부족한지가 나오고요. 그리고 평균과 비교해서도 나오고요. 밑에. 자, 더 나가서는 다음 페이지에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듣기의 유형별로 뭐가 약한지. 그죠? 자, 독해 유형별로 뭐가 지금 약한지까지도 취약 유형까지 저희가 분석해서 아이들을 그 부분에 맞춰서 교육을 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학습한 아이들이 결국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제 고등부에서는 최소화를 시키는 거죠. 요일을 최소화시켜서 수학이나 뭐 다른 과목 국어나 이런 쪽에 집중해서 아까 얘기했던 수능에서 우리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자,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저희 프로그램까지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딱 설명드리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자, 이제 그래서 어떻든 지금 내신 성적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까지 대입 개편 안에서는 당연히 주요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 1등급 받는 거. 1등급 몇 %라고요? 10%입니다. 그죠? 10% 받도록 노력해야 돼요. 자, 특목고 자사고가 인기도가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높아질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은 내신의 변별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특목고 자사고를 안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신을 못 봤기 때문에. 근데 내신의 변별력이 약해지니까 아마 특목고 자사는 인기도가 높아지는데 자, 뭐 꼭 그 길을 안 가더라도 저희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특목고 자사고에 준하게 학습을 하면 돼요. 그죠? 그리고 일반고를 가면 됩니다. 자, 그 부분은 저희가 책임을 질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 1등급. 수능은 2과목 또는 3과목을 2등급 유지. 자, 2등급은 수능은 9등급제니까 11%. 지금 막 헷갈리시죠? 수능은 9등급, 내신은 5등급입니다. 자, 학생부는요, 진로와 학과에 연관된 과목 내신 관리 및, 요 세 특 중요하죠?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관리해야 된다라는 거. 자, 여기서 전교 1등과 전교 20등이 판가름이 난다. 자, 중등학습에서는 자, 수학이 매우 중요해진다. 자, 그래서 또 빠른 진도 학습도 필요하고, 아까처럼, 자, 우리 킬러 문항이 없어지다 보니, 자, 우리 본인들이 어려워하는 오답 문항을 반복 학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영어는 수능 포커스로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보여드렸고요. 마지막 고교 진학은요, 수능 비율이 유지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 비율이 낮아지지 않았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시, 수능을 치를 수 있는, 정시로 대학을 보낼 수 있는 곳을 보내는 게 중요하고요. 내신 변별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특목고 자사고가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은 있더라. 아니면 이제 지역에 있는 우수한 학교를 선택해서 가는 방법도 있더라. 하지만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자, 10% 안에 못 들면 이건 모두 다 자, 끝장이다. 라는 거 보시면서 자, 그 10% 안에 들도록 저희들이 자, 길라잡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